미래여성 경제 포럼 제8차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2023년 12월에 처음 시작이 됐고요. 벌써 8번째 행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포럼은 한국 오가노와 함께 중장년 여성의 일과 건강을 주제로 마련되었습니다. 많은 아이디어를 담고 활발한 토론의 장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포럼의 시작을 알리는 김경선 대표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의 중장년 여성이 어떤 정책의 중심이 된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 한국에서 중장년 여성이 차지하는 그 위치는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노동시장에서 그들의 역할은 참 소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만큼 그 가치를 인정을 받지 못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인구 감소의 시대입니다. 인구 감소의 시대에 제일 심각한 문제는 생산 연령 인구가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이런 줄어드는 생산 연령 인구의 문제를 아직까지는 그렇게 피부에 와닿지 못하는데, 사실 인구 문제는 제가 생각할 때는 뗀것 같다고 생각해요. 한번 무너지면 진짜 대응하기 쉽지 않은. 근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미리미리 준비하고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에는 많은 유능한 여성 인력들이 있습니다. 여성의 대학 진학률은 전 세계 최고입니다. 그러나 출산과 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이 120만 명이 넘고요. 생산 연령 인구의 비경활 여성 인구가 650만 명입니다. 그래서 남성이 2배 가까운 수준인데요. 이들을 노동시장으로 복귀시키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현재 경제활동을 하고 계시는 여성분들이 계속 그 경력을 유지하게 하고 그들의 역량을 강화해서 생산성을 더 높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중장년 여성 노동에 대한 공정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하고, 또 자신의 커리어를 계속 개발을 시켜 나갈 비전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비전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정부에서도 신경을 써야 되고, 기업도 자기의 소중한 여성 인재들을 키워나가야 되고, 여성 자신들도 끊임없이 도전하고 자신의 비전을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우리 미래여성 경제 포럼은 민간과 공공부문에서 관리자로 일하고 있는 여성들이 주축이 되는 그런 포럼입니다. 이 포럼을 통해서 민간이 함께 소통함으로써 일하는 여성들이 행복한 사회, 그리고 개인과 조직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이번 포럼을 공동 주최하는 한국 오가논의 김소은 대표님의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이런 뜻깊은 자리에 여러분들을 모시게 된 것을 너무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여성들의 그 경제활동 인구가 이제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어떤 이런 상황을 두고 선수의 반이 이제 제대로 뛰지 못하는 어떤 그런 경기에서 어떻게 이기를 바라겠냐, 이런 이제 비유를 저희가 이제 좀 많이 듣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근데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미 선수로 이제 뛰어왔고 잘 뛰어왔고 많은 경험과 어떤 역량을 이미 빌드업하고 보여주고 있는 선수들까지 중도에 포기하고 다시 이제 벤치로 돌아오게 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이제 저희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겠는가 하는 이제 생각입니다. 어떻게 이 선수들을 경기력을 유지하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비전을 가지고 롤모델이 되고 우리나라 또 경제 주축으로 계속 이제 뛰어갈 수 있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서 우리 정부와 기업과 우리 사회의 관심과 지원이 이제 절실하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포럼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남성분이십니다. 권기선 위원장님께 축사를 요청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중장년 여성의 미들라이프 크라이시스 극복이라는 중요한 주제를 다루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는 개인의 삶을 넘어서 가정, 지역사회, 더 나아가서는 우리 사회 전체의 지속 가능성과 맞닿은 주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핵심 생산 연령인구인 중장년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우리 사회가 중장년 여성의 경험과 역량을 소중한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다져야 할 때입니다. 중장년 여성들이 노동시장에 안정적으로 재진입하고 경력을 지속할 수 있도록
생애주기 맞춤형 고용지원과 직무 역량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돌봄 체계 구축, 또 건강관리, 경제적 자립, 심리적 안정 지원 등 세심하고 다층적인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정부 차원의 여러 가지 플랫폼 구축과 민간 공공의 협력 모델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토론회가 중장년 여성의 삶의 전환을 지지하고 또 새로운 도약을 가능하게 하는 정책적 또 사회적 해법을 모색하는 뜻깊은 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여성리더 네트워크의 지영님 대표님의 환영사를 짧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성 리더 네트워크는 현직 경력자들 25년 차 이상의 관리자들이 양성평등원이 주관하는 고위관리자 아카데미를 거쳐서 사단법인화에 이르고 현재까지 우리의 모습으로 행복한 평생을 하는 베이스 캠프를 만들자라는 뜻으로 모이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단체에 김경선 차관이 주관하던 미래여성경제포럼이 같이 합류하게 되면서 더욱더 의미 있는 활동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더 많은 활동을 해갈 것을 약속드리며 여러분들에게 환영합니다 인사드리고 내려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이철희 교수님의 발제를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울대 경제학부 이철희입니다. 제가 인구를 연구하는데 인구 내용에 있어서 사실 가장 중요한 두 그룹이 여성과 중장년인 거 하셨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을 하고 우선은 오늘 제가 맡은 부분이 일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일자리의 미래에 대해서 좀 먼저 인구가 줄면서 제일 많이 걱정하시는 것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일할 사람이 부족해지는 일일 것 같습니다. 그 주된 근거가 되는 것은 생산 연령 인구, 그러니까 15세에서 64세 인구가 굉장히 빨리 줄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을 100으로 놨을 때 한 20년 내에 80%, 50년 내에 한 45%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생산 연령 인구가 바로 노동 인구를 보여주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노동 인구를 좀 보기 위해서 경제 활동 인구를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게 여기 나와 있는 주황색 선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생산 연령 인구는 아래에 있는 파란색 선입니다. 그러니까 이 노동 인구 자체는 생산 연령 인구보다는 좀 천천히 떨어집니다. 왜냐? 한국은 나이 드신 분들이 일을 많이 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나마 그렇기 때문에 인구가 고령화돼도 노동 인구가 천천히 줄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데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성, 특히 이제 그 장년 여성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은 여러 OECD 국가들의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변화를 이제 보여주는 것인데요. 한국이 맨 아래에 있는 노란색입니다. 널리 알려졌듯이 한국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그리고 좀 더 자세하게 한국과 일본을 비교하면 이렇습니다. 나이에 따른 경제활동 참가율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직도 M자형 모양이 남아있고요. 근데 단지 M자형 곡선면이 있는 것만 문제가 아니라 모든 나이대에서 이웃나라 일본보다 경제활동 참가율이 떨어집니다. 65세 이상을 제외하고는 이제 그렇다는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아질 여지가 충분히 있다라는 그런 좀 긍정적인 의미로도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말씀을 드릴 것은 있죠. 근데 한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노동 생산성이 굉장히 낮은가? 여기 이제 문제가 되는 그룹이 두 그룹이 있어요. 하나는 여성이고 또 하나는 그래서 그 여성이나 장년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아지게 되면은 또 생산이 높아지게 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래에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걸 보여주는 이제 시뮬레이션 결과를 하나 가지고 나왔고요. 그러니까 그 지금의 현재의 경제활동 참가율이라든가 생산성이 그대로 유지가 되면은 2047년이 되면은 인구 변화 영향 때문에 맨 왼쪽에 있는 그 바가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생산성을 조정한 노동 투입이 2022년 대비해서 86.4%로 낮아집니다. 그렇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문제들, 그러니까 여성과 장년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낮고 생산성이 낮은 문제가 해소가 되면은 훨씬 많이 개선이 돼요. 예를 들어서 이 여성과 장년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최근에 일본 수준까지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또 아까 25년 내. 이거는 제가 충분히 그 실현 가능성이 있는 시나리오라고 생각이 됩니다. 과거의 추세를 봐도 그렇고 지금의 정책을 봐도 그렇고 25년 내 일본까지 하고 유사해질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요.
이제 그렇게 되면은 오른쪽에서 두 번째 있는 바가 보여준 것처럼 2047년이 됐을 때 생산성을 조정한 노동 투입이 92.6%까지 유지가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성이 이 결혼과 출산의 페널티로 불리는 그런 문제 때문에 역량을 충분히 발휘를 못하고 있죠. 근데 역량을 더 발휘를 해서 앞으로 25년 내에 최근에 OECD 평균 수준만큼만 여성의 상적인 생산성이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그것을 보여준 것이 가운데 있는 파란색 선입니다. 이걸 보시게 되면은 역시 비슷한 효과가 나와요. 92.5%까지 유지가 되고 사람의 그 수로 따진다고 한다면은 인력의 수로 따진다고 한다면 한 119만 명 정도 결합해서 그 미래에 어떤 어느 정도의 부족이 나타날지를 이제 추정을 해본 결과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업종과 직종에 따라 굉장히 많이 달라요. 여기는 제일 인력이 많이 부족해지는 5개 산업을 이제 보여드리려고 가져나왔는데 한국은 이제 사회복지 서비스업, 물질점유 주점업, 정부직별 봉사업, 육상운송업, 소매업 이러한 그 업종에서 인력이 많이 부족해지고요. 이게 사회복지 서비스업의 준전문직, 이게 돌봄노동 인력입니다. 그러니까 요양보호사라든가 이 간병인 이런 분들이 많이 부족해집니다. 그럼 이제 이 부분에 노동 공급은 늘지만 이 인력 고령화, 그러니까 사람들이 고령화되면서 돌봄 인력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늘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인 것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을. 근데 그 빈 공백을 제일 잘 채워줄 수 있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 제가 보건 데는 한 40대, 또는 50대 초에 여성 인력이라고 생각할 때 이러한 그 여성 인력의 활용을 좀 늘려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어떻게 그러면은 여성들을 지금보다 잘 활용해서 여성들이 충분히 역량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난 20여 년 동안 여러 가지 사회적인 변화와 여성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집안에서 여성이 담당해야 되는 가사노동의 그 부분이 크게 변하지 않았어요. 아직까지도 70%가 훨씬 넘는 것처럼 여성들은 지금도 결혼을 하거나 아이를 낳는 순간부터 엄청난 불리함을 직면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여성 인력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한국이 아직도 굉장히 심한 결혼과 출산의 페널티를 좀 완화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드리고요. 어떻게 완화할 것인가? 성평등을 강화해야 되겠죠. 아무래도 직장에서라든가 그다음에 가정에서의 좀 강화돼야 될 것이고 일생활 비용도 좀 더 개선이 되고 그다음에 노동 조건도 더 나아지고 이런 그 과정을 통해서 좀 완화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그 중요한 과제가 무엇인가? 제가 보건 데는 여성과 고령자에게 친화적인 일자리를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 이 고령자가 그 능력 있는 고령자가 충분히 일을 못하는가? 그건 이렇습니다. 아무리 그 관리를 잘하고 훌륭한 그 고령자를 하더라도 여기 있는 분들이 다 느끼시겠지만 나이가 조금씩 들면서 생산성도 떨어지고 일할 의욕도 좀 없어지고 눈도 침침해지고 그런 변화가 서서히 일어납니다. 근데 이 변화는 서서히 일어나는데 일자리가 요구하는 것은 전부 아니면 전무예요. 그러니까 오로 나타나고요. 여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고 특정한 조건이 만족이 되어야만 일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있어요. 돌봐야 되는 사람일 수도 있고 장애를 가진 분들일 수도 있고 그렇지만 이러한 그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일자리만 제공이 된다고 한다면은 역시 그런 분들도 역량을 발휘 못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도 충분히 그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친화적인 일자리, 특히 고령 친화적 일자리는 모든 사람에게 친화적인 일자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러한 그 일자리를 전환이 좀 필요하다. 어떤 일자리냐? 여기 이제 이런 조건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여기 있는 분들이 이걸 보시고는 이거 다 내가 원하는 일자리다 생각하시겠는데 맞습니다. 이럴 줄을 전환이 되는 것이 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이 되고 비용이 드는 것이겠지만 인구 변화의 미래에는 능력 있는 나이 드신 분들도 많이 활용을 해야 되고 여기는 여성분들도 많이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도 어떤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가 앞으로 일어나서 중장년 여성들이 충분히 역량을 발휘하는 그런 사회가 될 수 있기를 희망을 하면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발제자분 모시겠습니다. 서울대병원 박민수 교수님 모셔서 두 번째 우리 건강과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렇게 귀한 자리에 올 수 있는 그런 영광한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생각하던 여성 근로자의 건강과 미드라이프 크라이시스 극복을 위해서는 어떤 게 가장 중요할까 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이제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 어쨌든 모든 부분에 있어서 국가나 개개인이나 힘이 적절하게 유지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힘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이거는 행복에 대해서 국내외적으로 모든 연구에서 행복을 하기 위해서 기본이 돼야 될項目이 뭐가 있을까 하는 부분이고요. 보시면 물론 우리가 경제적 안정 대부분 중요하지만 이제 진보 이제 사회에서는 그런 게 비중이 좀 떨어지고, 일 있는 거 굉장히 중요하지만 모든 부분에서 바탕을 차지하는 거는 건강이라는 거예요. 이제 제가 생각하는 이제 국가를 구성하는 세 가지 중에서 국민의 건강이 있겠고, 인구수 때문에 중국이 이렇게 파워를 가지는 거 아니겠어요? 국민의 건강이 있겠고, 두 번째로는 경제적인 거, 먹고 살 수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이 돼야 이론과 이치와 평등을 따지는 정치가 이 자리를 잡자 그럴까요? 우선 근본적으로 사람이 건강해야 그 다음에 무슨 과정이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 계시는 중년과 중장년의 여성분들이 가정에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국가에서의 역할도 굉장히 크다는 거 말씀을 드리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거를 여기 계시는 분들이 다 이해하지 못할 수 있어요. 왜? 난 아직 건강하니까.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 근데 내 부모, 형제랑 상관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시간이 지나서 여러분들이 노년기가 될 때까지 지나가는 동안 누구도 피해가지 못하는 얘기를 오늘 하는 겁니다. 에너지원이 있고 산소가 있으면 그 다음에 에너지가 만들어지고, 그게 온몸으로 피를 뿌리는 거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폐하고 혈관 건강이 모든 사람의 건강을 결정한다고 볼 때, 그게 심장에서 피를 돌리는 것이 파워라고 볼 때, 이 파워를 결정하는 데는 물론 유전적인 영향이 있습니다. 타고난 체력이 좋은 집안이 있어요. 그런데 누구나 하면 안 되는 거는 술, 담배 영향이고, 이건 얘기를 안 합니다. 다 하는 게 나쁜 줄 아니까. 그 다음에 먹는 거, 신체 활동하는 거, 그리고 지금 선생님들이 머리를 조이면서 이 말이 무슨 소리니 하면서 듣고 있는 거, 이게 잘 편안하게 내가 알아들으면 좋은 일인데, 이게 무슨 소리야 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스트레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힘을 많이 쓰는 직업만 힘들다는 게 아니라요, 앉아서 컴퓨터를 보는 직업, 장시간 집중하는 직업은 다리에 있는 피를 머리까지 끌어올려야 돼요. 저희 직업군이거든요. 앉아서 회의하고 앉아서 사람 보고 이런 직업은, 이 사람들은 몸을 움직이는 사람보다 훨씬 힘듭니다. 왜냐하면 근력을 안 써요. 자, 21년 사망 원인 통계인데 22년의 데이터입니다. 자, 40세 이상의 오늘 중장년을 얘기하는 부분인데요. 뭘로 죽어? 그러면 암으로 죽습니다. 아시다시피 암사망이 1입니다. 그 다음에는 심장병, 뇌질환, 혈관질환이죠. 그런데 젊은 연령은 10대에서 39세까지는 자살이 있죠. 포인트는 이 사회가 전체적으로 힘이 다운되는 사회로 가기 때문에 어느 순간 휘두르고 어느 순간 소리 지르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사회로 가고 있다는 걸 해야 되겠죠. 아까 연도별 인구 구조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중장년이 25%야? 하고 얘기하셨는데 24년 현재 65세 이상이 19%입니다. 중장년 25% 넘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런데 50년에는 어떻게 돼? 42%인가 그래요. 그래서 평균 연령이 미디안, 중간 연령이 58세예요. 지금도 이미 하얀 분 많이 뵀거든요. 머리 하얀 분요. 그런데 조금만 더 지나면 젊은 사람을 보기 어려운 노약자석이 바뀌어야 될 시대가 올지 모른다는 진짜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장년 분들이 굉장히 건강관리를 잘해서 이 사람들을 받쳐줘야 우리나라가. 문제는 지금은 부부와 자녀가 가장 프로포션이 많은 부분이라면 앞으로는 1인 사회라는 거예요. 그게 어르신이시건 아니면 혼자 사는 친구들이건 1인 사회라는 거예요. 생애지별 여성 암검진 뭐 해야 되나? 이 만성질환의 비만, 혈압당뇨, 고지혈증 이거는 국가검진에서 체크하고 있습니다. 암 예방과 검진은 필요한 부분만
체크하고 있습니다. 에비던스가 근거가 확실한 부분 약간. 마지막으로 나이 들면 그런 거에 크게 영향을 안 받지만 낙상 무섭고요. 귀 안 들리는 거, 눈 안 보이는 거, 치매 그런 게 정말 무섭습니다. 사회로부터 격리가 돼요. 귀가 안 들리면. 차라리 눈 안 보이는 게 나은 것 같아요. 검진이 필요한 순간은 숨찬 증상, 가슴 두근거리는 증상이 있을 때, 그다음에 소화가 지속적으로 안 될 때, 식사 후에 바로 식곤증이 생길 때, 이게 반복될 때입니다. 어떤 거를 하던 암이라는 거는 그 행동을 반복적으로 해야 된다고 해요. 또 이해할 수 없이 아까 제가 우울한 게 갑자기 생긴다. 그럴 때 또 의미 있는 세정 감염일 때 암 검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너무 피곤하고 기억력이 떨어졌어. 그때 어떻게 해야 돼? 먹는 거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자기 칼로리를 유지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지금 우선은 넘어가고 뭐를 고치려면요. 몸에 염증이 생겼는데 그 부분까지 피가 뻗치려면 한 끼니쯤 포만감이 있게 식사를 하시는 게 있어야 돼. 약간 배불렀어. 그래서 기분 좋아졌어. 자, 당의 위험이 있으신 분은 우유나 두유같이 단백질 액상에다가 단걸 같이 드시면 됩니다. 좋기는 과일이 특히 잘 못 맞출 때가 언제냐면 운동이 좋다 그래서 운동 열심히 할 때 하고 나서는 바로 좋은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나 죽겠다. 아침에 일어날 때 못 일어나겠어요. 이런 정도가 되면 그게 좋은 운동이 아닙니다. 그래서 보통 겨울에는 한 7, 8천 보 정도 약간 빠르면 더 좋고요. 여름에는 한 5천 보 정도로 낮춥니다. 왜냐하면 혈액의 순환이 너무 빠르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안 좋은 순간을 가져올 수 있어요. 부정맥이나. 그래서 요가나 이런 스트레칭이 필요하고 연세 드신 분 운동 잘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중장년부터 함께하는 운동을 합니다. 여자는 남자 같지 않고 먹는 것보다 신체 활동이 너무 많으면 우울증의 위험이 많이 증가합니다. 남자는 그렇습니다. 남자는 근력을 쓰기 때문에 그런가요? 네. 어쨌든 지금 얘기하는 게 내가 그냥 평상시 나 이상한지 아닌지를 볼 때는 내가 좀 거슬리는 게 좀 심해지고 껄끄러워져. 남의 말 끝까지 못 듣겠어. 그러면 힘이 떨어졌다는 겁니다. 휴식을 취할 수 있으면 휴식, 뭘 좀 먹고 휴식하면 더 좋겠고요. 회의나? 그럼 당구라도 드시라고 했습니다. 그 순간은 넘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운동은 줄입니다. 네, 테이크홈 메시지 하고 정리했습니다. 인구 구조가 변하고 있으니까 고령인이 많고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소통할 것인가, 어떻게 해야 알아들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고민해야 될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영양운동 감정관리에 있어서 영양운동이라는 힘이 정신건강의 베이스가 된다. 힘이 떨어졌는데 나한테 뭐 시켜? 저 힘 괜찮을 때 아이들이 밤에 수박 좀 해주세요. 그러면 응? 하고 좋아서 하지만 미안하니까. 근데 그렇지 않은 날은 인상 확 쓰거든요. 그러면 이제 남편이 하죠. 그러니까 어쨌든 정신건강을 모니터링 하는데 힘이 바탕이 된다는 거 잊어버리시지 말았으면 좋겠고 여성은 에너지 균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쓸 게 많다면 중간에 간식을 하셔야 됩니다. 왜 간식을 해야 돼? 예전에는 많이 먹어도 흡수를 잘했는데 중년, 장년 되면 흡수를 잘 못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소화력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그래서 간식으로 커버하셨으면 좋겠고 한 끼니는 약간 포만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느 때나 균형이 잡혀야 파워를 유지하겠고 아까 검진의 적정한 시기는 이미 검진한 지 얼마 안 돼서도 다시 한번 검진을 고려하시기 바라고요. 가정의과는 의료가 필요 없다고 그랬습니다. 어디에든 오셔도 상관없습니다. 감사합니다. When the sun turns hazy, I'm hanging with all my friends. Ready or not, here we come. We're a beautiful mess. Crowd is getting crazy, doing things. 미래 하겠습니다. 저도. 자, 미래 여성. 아들 보시고요. 다시 한번 미래 여성.